지구는 참 운이 좋은 행성입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뜨겁지도 또 차갑지도 않죠. 또한 지구의 강한 자기장은 태양의 높은 방사선으로부터 대기를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그 결과 지구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푸른 생명의 행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지구처럼 운이 좋은 행성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끔찍한 조건에서 태어나 지옥과 같은 환경을 갖게 된 불운의 행성들도 아주 많이 있죠.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끔찍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6개의 행성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약 640광년 떨어진 곳에는 와스프 76b라는 행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크기는 목성의 1.8배로 대략 2배 정도 더 크며 질량은 목성의 0.92배로 거의 비슷하죠. 또한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1.8일로 중심별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성의 한쪽 면은 중심별 쪽으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행성의 낮 지역은 온도가 2400도 이상에 달하며 이곳에 존재하는 철 등의 금속들은 모두 증발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증발된 철은 대기 중에서 뭉쳐져 구름이 된 뒤 행성의 반대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비가 되어 내리게 됩니다. 이때 철의 비는 고체 형태가 아닌 매우 뜨거운 액체 형태로 지표면으로 쏟아져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 행성을 방문하여 이 비를 맞게 된다면 그대로 몸이 관통당하게 될 겁니다. 글리제 1214b 행성은 우리에게서 약 40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 외성을 돌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중심별에서 아주 적당히 떨어져 있는 생명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행성에 아주 많은 물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려 행성의 4분의 3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 진정한 물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 행성의 4분의 1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기도 지구의 2.5배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풍부한 지구형 행성이 지옥의 행성으로 분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행성의 대기는 두꺼운 수소와 헬륨으로 완전히 덮여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온실 효과를 일으켜 지표면의 평균 온도를 약 230도 이상으로 올려놓고 말았죠. 또한 이 행성의 압력은 상당히 높아서 바다는 고압의 얼음이나 뜨거운 점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행성을 방문한다면 마치 찜통에 들어간 것처럼 순식간에 익어버리게 될 겁니다. 지구에서 다이아몬드는 매우 아름답고 귀한 보석입니다. 하지만 외계 행성 55캔크리 2에서는 아주 흔한 지옥의 똥덩어리일 뿐이죠. 55캔크리 2는 지구에서 약 41광년 떨어져 있는 행성으로 중심별을 무려 0.71을 주기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별을 너무 가까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행성의 표면 온도는 상당히 높은데요. 이 행성의 평균 온도는 무려 2600도 이상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행성의 표면은 항상 녹아있는 용암의 상태이며 대기는 응축된 규산염으로 가득 차 있죠. 이 규산염은 지표면의 용암빛을 반사하여 어두운 밤하늘에서 아주 밝게 반짝거리며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는 밤하늘에 정신이 팔려선 안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행성의 지표면은 매우 뜨거워서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행성을 방문하게 된다면 아주 기괴한 형태로 끓어오르고 있는 용암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될 겁니다. 지구에서 약 19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괴이한 행성 HD 80606b. 이 행성은 목성과 비슷한 가스 행성으로 그 모습에서부터 지옥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질량은 목성의 4배에 달하며 중심별을 약 111일을 주기로 돌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행성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양호한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행성의 치명적인 문제는 이 행성의 공전 궤도가 마치 해성처럼 아주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행성의 이심률은 0.9336으로 헨리 해성의 이심률인 0.9671과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이 행성이 중심별에서 가장 멀어질 때는 약 1억 2천 km 거리까지, 그리고 가장 가까워질 때는 약 450만 km까지 근접하게 됩니다. 수성이 태양에서 약 5,800만 km 떨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행성이 중심별에 얼마나 극단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지 체감이 될 겁니다. 이 행성은 이렇게 극단적인 궤도에 의해 몇 시간 만에 표면 온도가 약 500도에서 약 1200도까지 올라가게 되죠. 만약 우리가 이 행성에 도착해서 1년을 보내게 된다면 하늘에서 작게 빛나고 있던 중심별이 순식간에 태양보다 30배나 더 커지게 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될 겁니다. PSO J318.5-22 행성은 부유 행성입니다. 즉 중심별을 공전하지 않고 우주를 자유롭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행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성에는 낮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밤이 지속되고 있을 뿐이죠. 또한 이 행성은 뜨거운 먼지와 철로 이루어진 두터운 구름으로 잔뜩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은 중심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표면 온도가 무려 800도를 넘어서고 있죠. 이 행성이 이렇게 두터운 구름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요. 행성계에서 태어난 직후 어떠한 중력작용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거나 아니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행성은 미약한 빛을 내뿜으며 지금도 우주를 정처 없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행성 LHS-3844b. 이 행성은 중심별인 적색 외성을 약 11시간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성의 한쪽은 중심별 쪽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낮과 밤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 행성의 낮과 밤의 온도차는 극도로 큰데요. 이 행성의 낮 지역은 약 765도에 달하지만 밤의 지역은 영하 250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아주 특이하게도 이 행성의 밤 지역은 뜨거운 낮의 지역보다 이상할 정도로 활동적인데요. 이 행성의 낮 지역은 단 한 개의 화산도 존재하지 않지만 밤 지역은 수많은 화산들에 의해 불타오르며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행성을 방문하게 된다면 불에 타 죽거나 또는 얼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대부분의 행성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입니다.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끝장낼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단순하게 덥고 추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스프-11b는 아주 이상한 외계 행성입니다. 일단 이 행성은 구형이 아니라 럭비공처럼 생겼죠. 하지만 이러한 특이한 모양 때문에 이 행성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행성이 항성에 너무 가깝다는 점입니다. 와스프-11b는 항성에 너무 가까워서 온도가 무려 2540도에 이릅니다. 고체 또는 액체 형태의 물질은 이 행성에서 형성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가스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또한 이곳은 철분과 마그네슘 가스로 채워져 있어서 짙은 금속성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 행성이 대기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행성의 특이한 모양은 강력한 항성의 중력 때문에 변형된 것인데요. 와스프-11b도 나름대로 항성의 중력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한 모양으로 변형되었습니다. upsilon 안드로메다 b는 지구에서 44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별 upsilon 안드로메다 a를 들고 있는 이상한 행성입니다.
이 외계 행성은 항성과 너무 가까워서 불과 4.6일 만에 항성의 궤도를 완전히 돌 수 있죠. 그리고 이 행성의 한쪽은 영구적으로 항성 쪽을 향하고 있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행성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인 웜스팟이 항성 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즉 빛을 받지 않는 곳이 가장 뜨겁다는 얘기이며, 이러한 모순은 천문학자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천문학자들은 바람이 가열된 공기를 행성의 반대편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항성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면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는 반면, 항성을 마주하고 있는 면에는 이보다 훨씬 더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RES-2b는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가장 어두운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너무 어두워서 바로 옆에 석탄을 놔두면 오히려 석탄이 더 밝게 보일 정도죠. 이 행성은 목성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지구에서 750광년 떨어진 용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RES-2b는 대기가 항성으로부터 받는 빛의 99% 이상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둡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외계 행성이 기화된 나트륨과 칼륨 또는 기체 티타늄 산화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코 이 외계 행성이 시원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행성의 대기 온도는 980도에 이르죠. 이렇게 극도로 높은 온도는 석탄이나 전기 히터에 코일을 태우는 것처럼 이 외계 행성의 일부가 붉은색의 빛을 낼 수 있게 만듭니다. 치명적으로 위험한 행성을 찾기 위해 반드시 멀리 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태양계, 심지어 지구에서 가까운 곳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의심의 여지 없이 금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행성입니다. 금성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은 햇빛이 행성 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치명적인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계속 머물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금성의 표면에는 많은 양의 열과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화산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두꺼운 구름은 열과 가스를 가두어 행성을 치명적으로 뜨겁게 만들어버리죠. 그 온도는 무려 467도에 이릅니다. 흥미롭게도 금성에도 비와 눈이 내립니다. 물론 지구의 비와 눈과는 많이 다른데요. 눈은 액체가 아니라 발연광 및 비스무트로 만들어지며 비의 경우는 매우 치명적인 황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금성의 높은 온도는 이러한 눈과 비가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들은 또 다른 구름을 형성하기 위해 중간 지점에서 증발됩니다. 프록시마 B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4.24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적색 외성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돌고 있는데요. 처음에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에 지구와 같은 성질의 물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은 곧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록시마 B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와 너무 가까워서 불과 11.2일 만에 궤도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은 치명적으로 뜨겁고 다른 한쪽은 치명적으로 차갑죠. 이 둘 사이에는 이보다 훨씬 더 평온한 지역이 존재하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은 되지 못할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적색 외성입니다. 이러한 별들의 특징 중 하나는 2-3개월마다 자신의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을 향해 플레어를 방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플레어는 행성의 오존층을 파괴하게 되어 아무리 평화로운 지역이 있다고 해도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은 못 됩니다. 2017년 3월 24일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프록시마 B를 향해 강력한 플레어를 뿜어내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플레어는 너무 강력해서 프록시마 B의 밝기가 10초 동안 1000배나 더 밝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프록시마 B는 태양 플레어로부터 지구가 받게 되는 방사선의 4000배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행성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이 3개월마다 쏟아지는 슈퍼 플레이어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놔야만 할 겁니다.
과연 우주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은 오직 지구뿐인 걸까요? 우주에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지구만큼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특히 이번에 소개할 행성들은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행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27개의 행성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 438b는 지구에서 약 470광년 떨어진 검은고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적색 외성인 중심별을 약 35일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는데요. 중심별에서 거리는 가깝지만 다행히도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성의 성분도 대부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크기도 지구의 1.4배로 아주 적당하죠. 또한 이 행성에는 액체 형태의 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문제는 중심별에서 발생되는 플레어가 대기를 파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물론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생명의 존재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케플러 2962는 지구와 아주 비슷한 크기의 행성입니다. 이 행성의 크기는 지구의 약 1.75배로 지구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크죠. 이 행성 역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성의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케플러 2962는 적색 외성인 중심별을 약 34일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1200광년 떨어져 있는 케플러 62e. 이 행성의 나이는 약 40억 년이 넘었으며 크기는 지구의 1.6배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대부분 바다로 덮여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이 행성이 가스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행성은 강력한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서 평균 온도는 약 77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리제 832c는 행성의 한쪽 면이 영원히 중심별 쪽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의 한쪽 면은 영원한 낮이, 반대쪽은 영원한 밤이 지속되고 있죠. 하지만 그 경계면의 평균 온도는 약 0도로 액체 상태의 물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행성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이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행성이 금성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 행성은 뜨거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이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137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적색 외성을 공전하고 있으며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하고 있죠. 하지만 이 행성 역시도 조석이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행성에 물이 존재한다면 낮과 밤의 경계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행성에 대기가 있고 적절한 압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행성의 밀도가 해왕성과 비슷한 것으로 계산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이 행성은 해왕성과 비슷한 가스 행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케플러 283c는 지구에서 약 1741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별을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약 93일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죠. 크기는 지구의 1.82배로 약간 더 크며 표면 온도는 영하 34도 정도로 꽤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구의 극지방에도 생물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행성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구에서 약 1138광년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 케플러 1544b. 질량은 지구의 3.82배이며 지름은 지구의 1.78배로 약간 더 크고 무겁습니다. 또한 이 행성은 약 168일을 주기로 중심별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사에서는 이 행성이 가스 행성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구보다 무거운 질량 때문에 지표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클리제 180c는 지구에서 약 38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약 24일을 주기로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에서 중심별을 공전하고 있죠. 또한 행성의 크기는 지구의 1.77배로 약간 더 크지만 무려 6배나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행성이 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평균 온도는 약 9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이 행성과 지구와의 유사도는 77% 정도로 계산되었습니다. 지구의 1.68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외계 행성입니다. 이 행성 역시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에서 중심별을 101일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죠. 현재 이 행성의 표면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곳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참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케플러 1638b는 우리 태양과 아주 비슷한 중심별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전 주기도 약 259일로 우리의 지구와 큰 차이가 나지도 않죠. 또한 이 행성은 지구보다 60% 정도 더 크며 4배 정도 더 무겁습니다. 전체적으로 생명이 살아가기에 꽤 괜찮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2867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서 연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적색 외성 LHS 1140을 25일을 주기로 돌고 있는 외계 행성입니다. 지구보다 40% 이상 더 크고 무려 8.5배나 더 무거운 암석 행성이죠. 중심별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 있지만 다행히도 중심별의 온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행성의 평균 온도는 영하 7도 정도로 꽤 추운 수준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온실 효과로 인해서 실제 지표면의 온도는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이 행성의 표면에는 액체 형태의 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적색 외성의 플레어가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데 만약 이곳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트래피스트 1G는 지구에서 약 40광년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입니다. 질량은 지구의 약 1.2배이며 크기는 약 76%로 지구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 행성은 중심별을 12.41을 주기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중심별의 온도가 낮아서 행성의 기후는 매우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행성에는 대량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행성과 같은 행성계에 위치하고 있는 행성입니다. 크기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밀도는 지구보다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죠. 또한 이 행성에는 산소가 풍부한 대기와 많은 물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다만 조석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수증기, 한쪽은 얼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면에는 액체 형태의 바다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바다 밑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트래피스트 1이 역시 같은 행성계에 있는 행성입니다. 앞서 소개한 행성들보다 중심별 쪽에 훨씬 더 근접해 있는 행성이죠. 이 행성은 크기와 질량, 그리고 중심별에서 받는 방사선 양이 지구와 많이 비슷합니다. 또한 완전히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이라서 그 모습도 지구와 많이 닮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심별이 뿜어내고 있는 강력한 항성풍입니다. 중심별의 강력한 항성풍은 이 행성의 대기를 파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설사 이 행성이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막아내기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속이라면 생명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트래피스트 행성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행성입니다. 이 행성 역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주 가능 구역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온도도 지구와 비슷하고 대량의 물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 행성을 점점 더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마치 금성과 비슷한 환경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항성풍에서도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루이텐 B는 지구와 유사도가 매우 높은 외계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12광년 정도 떨어져 있으며 약 3배 정도 더 크죠. 또한 거의 확실하게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텐 B는 중심별을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는데요. 공전 주기가 무려 18일밖에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심별의 온도가 매우 낮아서 이 행성의 평균 온도는 약 19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온도 때문에 지표면에는 액체 형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행성은 조석이 고정되어 있지도 않아서 다양한 계절까지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행성을 향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었습니다. 케플러 18F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외계 행성입니다. 크기는 지구의 약 1.1배이며 부피는 지구의 약 1.37배로 아주 비슷하죠. 또한 중심별을 129일을 주기로 공전하며 나이는 약 40억 년으로 지구와 비슷합니다. 만약 이 행성의 조석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구와 아주 비슷한 계절과 기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이 행성의 조석 고정 확률을 5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플러 62F는 지구보다 약간 더 크고 무거운 행성입니다. 크기는 지구의 1.41배이며 질량은 최소한 2.8배가 넘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죠. 또한 행성의 공전 주기는 약 267일로 지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성의 표면은 암석과 바다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생명이 살아가기에 아주 괜찮은 행성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 행성의 중심별은 아주 조용하며 수명도 최소한 300억 년 이상으로 매우 길죠. 물론 지구에서 1200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서 이 행성의 진짜 모습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조건이라면 정말로 우리와 같은 생명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케플러 1229b는 지구에서 약 870광년 떨어진 백조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심별을 적당한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어서 지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죠. 또한 행성의 표면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의 조석은 중심별 쪽으로 고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이 행성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 경계면에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죠. 행성의 밤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 있을지도. 지구에서 불과 14광년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1.5배 더 크고 4.3배 더 무거우며 중력은 1.6배 더 큽니다. 또한 이 행성의 지표면은 거의 대부분 물로 잠겨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하지만 이 행성의 물은 아주 빠르게 증발되어 대부분 대기 중에 갇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은 금성과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행성의 궤도 변화 주기가 짧아서 온도가 빠르게 식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 행성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아주 습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케플러 452b는 우리의 태양과 비슷한 중심별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약 385일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죠. 또한 이 행성은 지구보다 60% 정도 더 크고 5배나 더 높은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약 2배 이상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행성의 표면에는 많은 활화산들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행성은 중심별로부터 높은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행성의 크기가 온실 효과를 지연시켜 지금도 많은 바다를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케플러 442b는 온도와 크기 면에서 지구와 매우 유사한 행성입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이 행성은 지구보다 거주 가능 등급 수치가 더 높은데요. 천체 물리학 저널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구는 0.829이며 이 행성은 0.836이었습니다. 그 높은 수치만큼이나 이 행성에는 액체 형태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심별의 항성풍만 조심하면 생명이 살아가기에 꽤 괜찮을 겁니다. 참고로 이 행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약 30% 정도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플러 미션을 이끌고 있는 한 과학자가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그만큼 이 행성은 생명이 거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크기는 지구의 97% 정도로 거의 비슷하며 1년은 지구보다 약간 더 긴 약 395일입니다. 물론 지구보다 중심별에서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추운 기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액체 형태의 물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생명이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먼 미래의 우주 탐사에서 반드시 가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리제 667cc는 지구에서 약 23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구의 환경과는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 행성은 지구보다 훨씬 더 어두운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중심별인 적색 외성이 아주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적색 외성은 우리 태양이 방출하고 있는 빛의 고작 1.4%에 달하는 빛을 방출하고 있죠. 어두운 환경을 좋아하는 생명이라면 이 행성의 환경이 가장 적합할 겁니다. 참고로 이 행성은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등 다양한 작품에도 등장했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구형 행성입니다. 그래서 이 행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알려진 특성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이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약 1.1배이며 크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의 환경은 수성과 비슷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지구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표면 온도는 영하 40도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또는 일부가 얼음으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일부 지역에는 액체 형태의 바다나 건조한 땅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암튼 이 행성의 가장 큰 문제는 중심별에서 나오는 강력한 방사선과 항성풍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만 극복할 수 있다면 생명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KOI 5715.01은 약 55억 년 된 지구형 행성입니다. 지구에서 무려 약 2965광년이나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 행성은 지구의 1.8배에서 2.4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온도는 4.3도 정도로 지구보다 약간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행성이 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생명이 거주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직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이상의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에는 왠지 생명이 살아가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발견된 외계 행성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700광년 떨어져 있으며 나이는 약 65억 년 정도가 되었죠. 또한 크기는 지구의 0.72배에서 1.129배 정도로 지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행성의 평균 온도는 약 26.1도로 지구의 17도에 비해서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액체 형태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다소 높은 온도로 인해서 이 행성에는 열대우림이 크게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쩌면 이 행성의 열대우림에는 복잡한 형태의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지구는 생명을 보유한 유일한 행성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최초의 외계 행성이 발견된 이후로 수천 개의 행성이 발견되었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약간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행성이 생명을 포함하려면 그 행성이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은 액체 형태의 물이 표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를 말하죠. 나사의 케플러 임무는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행성, 특히 케플러 22b와 같은 행성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지옥과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행성들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백조자리 방향으로 정확히 3849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는 케플러 70이라는 이름의 B형 준외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태양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질량도 태양의 0.496배밖에 되지 않는 중심별 치고는 아주 왜소한 별이죠. 그러나 의외로 밝기는 태양보다 18.9배나 더 밝습니다. 사실 케플러 70은 아주 오래된 고대양 성으로 적색 거성의 단계를 완전히 끝마친 별입니다. 과학자들은 케플러 70이 약 1840만 년 전에 적색 거성의 단계를 완전히 마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 이후로 이 항성은 헬륨을 융합시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가 모두 고갈되면 결국 백색 외성으로 수축하여 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항성계의 가장 안쪽에는 케플러 70b라는 아주 극단적인 환경을 가진 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형태의 생명이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적대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저주받은 행성이죠. 케플러 70b 행성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의 부족, 중심별과의 거리, 그리고 극한의 온도입니다. 놀랍게도 이 항성은 과거에 중심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아주 먼 옛날 케플러 70b는 비정상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중심별의 궤도를 돌았던 목성 정도 크기의 행성이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수성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더 빠를 텐데요. 케플러 70b는 우리 태양계의 수성보다 65배나 더 가까이서 중심별을 돌고 있었습니다. 중심별인 케플러 70은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약 1840만 년 전에 적색 거성으로 거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케플러 70b는 중심별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결국 팽창하고 있는 중심별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모든 것이 파괴되기 시작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행성들은
극단적인 온도와 압력에 의해 바로 붕괴될 겁니다. 하지만 일부 목성 크기의 행성들은 그 거대한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아남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들도 큰 희생을 치러야만 할 겁니다. 세월이 흘러 중심별이 적색 거성 단계를 지나 다시 수축하게 되면서 케플러 70b의 중심부는 그대로 외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행성의 중심부가 외부로 드러날 정도로 망가지게 되면 온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요. 현재 케플러 70b의 표면 온도는 대략 7000도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는 태양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현재 상태의 케플러 70b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행성의 온도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표면 온도를 훨씬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액체까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또한 케플러 70b는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기가 없으면 유기화합물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끌어낼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원도 없게 되죠.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사실 케플러 70b의 표면은 완전히 녹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먼 과거에는 이 행성에도 생명이 존재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미생물과 같은 생명체가 케플러 70b와 같은 목성형 행성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미생물들이 케플러 70b의 대기에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중심별이 적색 거성이 되었을 때 모두 타버렸을 겁니다. 또한 케플러 70b는 수명이 거의 다 된 아주 늙은 별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 별이 곧 삶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백색 외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늙은 중심별을 들고 있는 행성들은 행성에서 생명체가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행성이 조력에 의해 파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빠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케플러 70b에는 삶의 시작을 가로막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는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죠. 액체 형태의 물이 부족하고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하지도 않으며 매우 높은 온도의 5시간짜리 하루는 분명히 이곳에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이 행성이 말 그대로 항성 안에 있다가 나왔다는 점에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아주 먼 옛날 이곳에서 진화 과정에 있었던 모든 생명체는 중단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는 영원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케플러 70b는 100만 년 이내에 우주의 먼지로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정말 놀라운 행성들을 많이 발견해왔습니다. 태양만큼 뜨거운 행성에서부터 우주의 나이만큼이나 엄청나게 오래된 행성까지 이번 시간에는 각 분야별로 가장 극단적인 행성 6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입니다. 수성은 태양에서 약 5,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낮의 표면 온도는 약 430도까지 올라가죠.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5,500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작은 행성치고는 상당히 높은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계 행성에 비하면 수성의 온도는 그냥 미지근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100조짜리 방향으로 620광년 떨어진 곳에는 켈트9이라고 하는 항성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항성은 태양보다 2.5배나 더 무겁고 또 표면의 온도는 거의 10,00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켈트9b라고 하는 행성이 약 4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1.5일을 주기로 중심별을 돌고 있죠. 수성보다 10배나 더 가까운 거리에서 중심별을 돌고 있는 이 행성의 표면 온도는 무려 4,300도에 달합니다. 4,300도라는 온도는 우리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웬만한 항성보다도 높은 온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켈트 9b 행성이 수성처럼 암석 행성이었다면 금방 녹아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목성처럼 가스로 이루어져 있는 켈트 9b 행성은 현재 가스가 증발되면서 서서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추운 행성 OGLE-2005-BLG-390LB. 이 행성의 표면 온도는 절대 0도에서 불과 50도밖에 더 높지 않습니다. 또한 이 행성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약 5.5배에 달하며 지구와 비슷한 암석 행성일 가능성이 높죠. 이 행성의 온도가 이렇게 극도로 낮은 이유는 중심별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화성과 목성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중심별입니다. 이 항성은 온도와 질량이 극히 낮은 적색 외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과학자들은 이 행성을 가리켜 보통 호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행성이 스타워즈에 등장했던 추운 행성인 호스와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와는 달리 이 행성에서는 생명이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 행성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체는 얼어붙어 표면에 눈처럼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행성과 항성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항성은 행성보다 무거우며 중심 핵에서 핵융합을 통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한 항성이 있습니다. 바로 갈색 외성입니다. 갈색 외성은 핵융합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덩치는 크지만 불행하게도 핵융합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은 크지 않죠. 그리고 우주에는 갈색 외성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행성에 속해 있는 애매한 천체도 있습니다. 이 천체의 이름은 HR-2562b이며 목성 질량의 29배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현재 나사의 가장 무거운 행성 리스트에 당당히 1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현재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 행성을 갈색 외성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HR-2562b는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플러 37b 행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가장 작은 행성입니다. 이 행성의 지름은 약 3,900km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지름 4,900km의 수성보다도 많이 작습니다. 또한 약 3,500km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달보다 고작 400km 정도 더 큰 수준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심별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대략 1,5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13일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 있는 수성보다도 무려 4배나 더 가깝게 돌고 있죠. 그래서 이 행성의 표면 온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행성의 표면 온도는 약 427도로 너무 뜨거워서 액체 상태의 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즉, 이 행성의 표면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PSR B1620-26B의 나이는 무려 127억 년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가장 오래된 행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한때 이 행성은 나이가 145억 년 정도로 계산되어 학계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127억 년으로 정정되었지만 이 수치도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은 목성 질량의 2.5배에 달하는 거대한 가스 행성으로 서로를 돌고 있는 두 개의 천체를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 이 두 중심 천체의 정체가 일반적인 항성이 아닌 중성자별과 백색 외성이었다는 점인데요. 이 중성자별과 백색 외성은 아주 먼 옛날에는 일반적인 항성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모든 연료를 소모하게 된 두 천체는 초신성을 거친 뒤 지금의 중성자별과 백색 외성이 되었습니다. 즉, 이 두 천체들의 나이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행성의 나이에는 한참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도 이 행성은 우주의 탄생 초기 때부터 우주를 떠돌아다니다가 이 중성자별과 백색 외성의 중력에 이끌려 붙잡히게 되었을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살아온 행성에 걸맞게 이 행성에는 생명에 필요한 탄소나 산소는 거의 없습니다. 우주의 극초기에는 무거운 원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행성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이름인 무드셀라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V830 타우리 B 행성은 불과 200만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제 갓 태어난 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은 중심별을 4.931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으며 현재 목성의 약 70%의 질량까지 성장했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성장 속도에 비례해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심별 역시 나이가 200만 년으로 매우 젊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2배나 더 부풀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중심별은 천천히 수축되고 있으며 언젠가는 태양과 비슷한 항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란 이 행성을 볼 수 없겠지만 이 행성은 중심별을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지옥의 가스 행성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300개가 넘는 새로운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각 행성들은 정말 다양한 환경과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아주 특이한 행성이 있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훨씬 더 작지만 밀도는 철보다 높았으며 또 엄청나게 뜨거웠죠. 지금은 지옥의 행성이 되어버렸지만 한때 이 행성은 지구와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에서 31광년 떨어진 곳에는 GJ367이라는 적색 외성이 있습니다. 이 적색 외성은 태양의 절반 정도의 크기와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31광년이라는 아주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뒤늦게 발견이 된 겁니다. 적색 외성은 우리의 태양보다 크기도 작고 온도도 더 낮지만 행성을 거느리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능숙합니다. 과학자들은 적색 외성의 주변에는 평균적으로 2개에서 3개 이상의 행성들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심지어 어떤 적색 외성은 무려 7개 이상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GJ367 적색 외성의 주변에도 여러 개의 행성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곳에서 발견된 행성은 일단 GJ367b라는 이름의 행성 하나뿐입니다. GJ367b 행성은 많은 과학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쏟을 정도로 아주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GJ367b의 지름과 질량은 각각 지구의 약 0.7배와 0.55배로 약간 더 작고 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의 밀도는 이상할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GJ367b의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8.1g으로 지구의 5.5g보다 훨씬 더 높았죠. 심지어 이 행성의 밀도는 철의 밀도인 7.9g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었는데요. GJ367b는 행성 크기의 무려 86%에 달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철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핵 위에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멘틀이 자리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이렇게 GJ367b는 구조적으로 지구와 완전히 달랐으며 수성과 많이 닮아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성의 흥미로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GJ367b는 중심별을 약 75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었는데요. 이 거리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약 2배에 해당되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행성은 7.7시간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주기로 중심별을 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7.7일이 아니라 7.7시간입니다. 지구의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행성의 1년이 얼마나 짧은지 감이 올 겁니다. 즉 GJ367b는 지금까지 발견된 초단주기 행성 중에서 가장 가볍고 공전주기가 빠른 초단주기 행성이었습니다. 참고로 초단주기 행성은 태양 질량의 0.88배 이하의 행성을 1일 이내로 공전하는 행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 행성이 매우 뜨거운 행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중심별인 GJ367의 온도가 태양에 비해서 낮다고 해도 그래도 엄연한 항성입니다. 그래서 GJ367b의 표면 온도를 약 1400도로 끌어올릴 만큼 충분히 뜨겁습니다. 만약 GJ367b의 표면에 철이나 암석이 있다면 분명히 모두 녹아버렸을 겁니다. 또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까운 거리는 훨씬 더 많은 방사선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GJ367b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방사선의 양보다 무려 600배나 더 많은 방사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성은 어쩌다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중심별을 돌게 된 걸까요? 일반적으로 중심별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는 자연적으로 행성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즉 GJ367b는 어떠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거리까지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어쩌면 먼 옛날의 GJ367b는 지구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암석 행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대한 무언가와 충돌하게 되어 행성의 바깥층은 모두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또 어쩌면 GJ367b는 대기가 모두 파괴되어 버린 거대한 가스 행성의 잔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행성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암튼 과거가 어땠던 간에 GJ367b는 현재 중심별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이 행성계에 다른 행성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적색 외성에는 다른 항성들보다 더 많은 행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GJ367 적색 외성을 잘 관찰하면 이곳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행성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모르죠. 이곳에 지구와 같은 푸른 행성이 숨겨져 있을지도.